팀장님 1000만원 미만대로 대형차 하나만 소개시켜주세요. 1000만원 미만 대형차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대형차랑 준대형차랑 유지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가 여유가 있어서 사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형차보다는 준대형차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사실 준대형차도 너무 저렴한 금액에 사는 건 안 좋은 거긴 한데, 대형차를 보시는 분들은 그 공간을 포기를 못해서 대형차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대형차로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산차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있는 준대형차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차 중에 한 대, 이 그랜저 차량입니다. 이 그랜저 HG죠. 자, 이 차량의 디자인을 보면 이 뒤에 있는 그랜저가 구형이고요. 요거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상품입니다. 왜냐면 이게 안개등이 일단은 동글동글 하잖아요. 이게 옵션이 좀 빠진 페이스리프트 된 HG고요. 옵션이 좀 좋은 모델은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HG 전기형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그릴도 이제 가로 그릴이 들어갔고요. 안개등 같은 경우도 신형에 비해서는 좀 더 뭉퉁하고 좀 세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휠 같은 경우도 신형은 커팅 휠이 들어가는데 반면 일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복원해야겠네.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2015년도에 됐습니다. 2015년형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이 친구 그러면 15년이 넘는 차겠죠. 얘가 마지막에 나온 모델이에요. 무려 16년 말에 등록을 했고 17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근데 키로수는 꽤 많아요. 한 15만 정도 땄는데 이 정도 17년형으로 들어가는 그랜저도 1000만원이 안 한다는 거죠. 키로수에 따라서 뭐 1000만원 넘을 수도 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10만 넘어가면 시세가 1000만원 미만으로 들어오고요. 700만원, 800만원대에도 15년 이후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저는 현대기아 차는 좀 별론데요. 그럼 제가 금액도 아낄 수 있고 500만원대 한번 준대형 세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알페온 차량입니다. 뭐? 알페온? 야, 대우차를 왜 추천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페온은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 차의 기술력과 DNA를 받아서 만든 차량이란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게 GM 대우가 원래 대우차 이름이 GM 대우인 줄 알아요. 그런데 GM이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우차가 2000년도 초반에 파산했어요. 그러면서 GM이 대우를 인수해서 GM 대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GM 대우가 왜 쉐보레로 바뀌었냐? GM이 쉐보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대우의 이름을 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조금 더 인지도가 좋은 쉐보레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가격 대비해서 이 알페온 차량이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던가 승차감 같은 거는 굉장히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이게 12년 8월 등록했고 8만 킬로대 주행을 했어요. 무사고고요. 그런데 금액은 500만원대란 말이에요. 590이에요 당시에 풀옵션 4천만원이 넘던 차를 이게 590에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거는 맞죠. 확실히 대시보드 같은 걸 보면 미국 차가 변화를 되게 안 주는 스타일인데 이 알페온의 후속이 임팔라란 말이에요. 임팔라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앰비언트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도 그렇고 곡선을 많이 쓴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알페온 차량을 좀 잘 찾으면 이렇게 풀옵션 통풍 시트에 썰루프에 뭐 차선 이탈이며 뒷좌석 커튼까지 이런 호화 옵션들이 많이 들어있는 차량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대기아는 싫어서 수입차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수입차를 원해서가 아니라 현대기아가 싫어서라면 이런 알페온 같은 차량들도 고려해볼 대상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00만원 미만으로 수입 중형차 이상을 산다, 이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알페온은 그나마 국내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수입차보다는 유지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는 근데 수입차가 보고 싶은데요. 아니 형님, 수입차 보면 큰일 난다고. 나는 큰 차가 좋아서 적어도 준대형 이상은 타야 돼. 그리고 국산차는 절대 싫어. 이런 분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차라고 사실 뭐 추천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는 수입차다 보니까 엄청 비싸요. 신차가가 거의 6천인데 중고차 값은 800만원대도 살 수 있는 차, 바로 이 차량입니다. 멋있죠? 되게 멋있어요. 이 차량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링컨의 NKZ 차량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사세요 이렇게 판매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1000만원 미만으로 대형 세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 차량이 제 차긴 한데 지금 타단지에서 다른 딜러가 보러 오고 있어요. 요런 차들은 신차 대비 단가가 굉장히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외로 또 잘 팔립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시만 하면 의외로 또 딜러들이 잘 사가요. 14년 9월 등록한 차량이고 8만 킬로대에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신차가에 비해서 거의 80%대 단가가 진행이 됐죠. 근데 이런 차량들은 좀 희소성 있는 차를 타고 싶다, 난 남들이 좀 타지 않는 차를 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공급이 몇 대 없으니까 뭐 판매량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차들이나 뭐 독일 차들이랑은 완전 아예 다른 감성이죠. 심지어 같은 미국 차들을 비교해봐도 이렇게 좀 독특한 디자인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국 차답게 크롬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이드미러 하단부부터 해서
문 쪽 위에까지도 굉장히 크롬을 덕지덕지 발라붙은 게 약간 임팔라를 연상시키기도 하네요. 이런 도어 캐치 같은 부분에도 다 크롬을 사용을 했고요. 저는 링컨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또 앞부분은 사실 좀 너무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뒷부분만큼은 와 정말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가용으로 갖고 싶은 생각이 한 2시간 정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좀 감성템이네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없어졌고 지금 17년도부터는 아예 다른 또 디자인으로 탈바꿈을 한 차량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페이스리프트가 된지 풀체인지가 된지 아무도 몰라요. 차가 몇 대 없다 보니까 이 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몇 년씩인지 절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장점일 수 있어요. 미국차 특유의 비밀번호 누르는 이런 게 있죠. 실내는 좀 특이한 외관과는 다르게 굉장히 모던합니다. 이런 실내 트림들은 우리나라 차 한 2007년, 2005년에 쓸 법한 그런 소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좀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링컨은 아까 보여드렸던 알페온이랑은 다릅니다. 얘는 완전히 수입차고 차를 통째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비도 힘들고요. 부품 구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썬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엔진 소리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2000cc의 싱글 터보 엔진을 쓰는데 굉장히 정숙성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고요. 뭐 파킹, 리어, 드라이버, 스포츠 뭐 이런 게 다 여기 있어요. 좀 시대를 앞서갔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차들이 이런 방식으로 바꿨죠. 근데 이 링컨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차량이다. 이런 면에서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차네요. 아무튼 이런 차량들은 지금 당장 사기에는 금액이 좀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800만원대 더뉴 아반떼나 이 링컨 NKZ나 금액이 똑같네? 또 좀 만만해 보이는 게 2000cc네? 그러면 세금 부담도 크게 없을 거고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도 수입차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힘들고 부품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 미만으로 이런 차를 사려고 한다면 그 후에 들어가는 수리 비용이나 정비 비용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랜저랑 알페온 이런 게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새 차량은 똑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차를 사고 나서 좀 유지관리비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그랜저 같은 경우는 3000cc란 말이에요. 갑자기 날라오는 이 세금을 아깝지 않게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나 괜찮다, 나는 가성비만 있으면 된다, 이런 분들은 뭐 샀을 때 크게 후회는 없을 것 같은 차량들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차 다 어땠어요? 그냥 제 차나 더 탈게요.